맘9시. 직장인의 두 번째 출근이 시작됩니다. 퇴근 후 겨우 얻은 짧은 휴식. 하지만 누군가는 이 시간 또 다른 세상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반복되는 업무와 고정된 월급에 지쳐가는 본업의 세계. 오른쪽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수익으로 연결하며 1인 기업가로 성장하는 부업의 세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이 영상은 바로 이 부업의 세계로 떠나는 여정이 완전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두 번째 출근을 강요받는 시대에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의존하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과거 평생 직장이라는 푯말이 떠있는 얼음은 단단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해 회사에 충성하면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었죠. 하지만 지금 그 얼음은 위태롭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월급은 거북이처럼 오르는데 물가는 토끼처럼 뛰어오르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내 실질 소득은 매년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죠. 기울어진 저울처럼 나의 빈 지갑과 치솟는 생활비 사이의 불균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저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추가 무게추, 즉 엔잡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미 당신만 모르게 주변 동료들은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유튜브만 보던 A 동료는 퇴근 후 유튜버로 변신해 본업의 스트레스를 콘텐츠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말주변 좋던 B 친구는 주말엔 프리랜서 번역가로 자신의 어학 능력을 판매하고 성실하던 C 후배는 스마트 스토어로 소소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죠. 과거의 부업이 회사에 들킬까 두려운 비밀이었다면 지금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당당한 포트폴리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세청 데이터가 증명하듯 복수 소득원을 가진 사람들의 수는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 전체의 구조적 흐름입니다. 과거 소수에게만 해당되던 엔잡러 생태계가 이제는 경제활동의 주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홀로 남겨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거대한 시장을 개인에게 연결하는 인프라의 혁명 덕분입니다. 첫째, 유튜브, 크몬 같은 플랫폼 경제는 개인이 영업 없이도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 세계 고객에게 노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글쓰기, 디자인, 코딩까지 도와주는 AI 도구의 등장은 개인의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고 작업 속도와 퀄리티를 극대화시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누구나 1인 기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험난한 엔잡의 세계에서 살아남았을 때 우리는 어떤 보상을 얻게 될까요? 마치 게임처럼 우리는 세 가지 강력한 패시브 스킬을 얻게 됩니다. 첫째, 소득 다각화로 재정적 방어력이 상승합니다. 월급 하나에만 목매지 않으니 회사와의 협상력이 극대화되고 삶의 주도권을 갖게 되죠. 둘째, 역량 확장. 부업의 경험이 본업과 시너지를 일으키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대비. 퇴직 후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 즉 나만의 구독자, 고객, 포트폴리오라는 진정한 자산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엔잡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엔잡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면 첫 번째 퀘스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은밀하게 할 것인가, 허락을 구할 것인가? 대부분 회사의 취업 규칙에는 겸업금지 조항이라는 무서운 호랑이가 잠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현실을 들여다보면 판례상 본업에 실질적인 해가 없는 부업은 전면 제한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가이드는 두 가지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회사의 허락을 구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것, 혹은 사업자를 가족 명의로 하거나 얼굴 비노출 방식으로 진행하며 잠자는 호랑이의 털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당신의 상황과 리스크 성향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퀘스트는 어떤 부업을 선택할 것인가? 입니다. 유행을 따라 무작정 시작하면 99% 실패합니다. 성공하는 직장인 부업에는 4대 필터링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시공간의 유연성.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낮은 초기 자본. 노트북 하나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본업 역량의 레버리지. 내 기존 경력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 자산화. 단순 노동을 넘어 콘텐츠나 고객 DB 같은 자산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퍼즐을 모두 맞출 수 있는 부업을 찾아야 합니다. 이 필터링 조건을 통과했다면 이제 당신의 무기, 즉 클래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엔잡러의 스킬트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식 기반형 마법사. 강사나 컨설턴트처럼 자신의 경력을 무기 삼아 가르칩니다. 수익 발생은 빠르지만 장기 자산화는 보통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 창작형 음유시인. 유튜버나 블로거처럼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합니다. 수익 발생은 매우 느리지만 성공하면 자동 수익과 같은 매우 높은 자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활용형 대장장이. 전문 기술로 즉각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수익은 매우 빠르지만 내 시간이 돈과 직결되어 장기 자산화는 가장 낮습니다. 당신은 어떤 클래스에 속하나요? 어떤 클래스를 선택하든 반드시 명심해야 할 환상 깨기가 있습니다. 첫 6개월은 수익이 아니라 시스템을 짓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은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며 수익은 영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벌리는 파이프라인을 조립하는 시간이죠. 주 510시간 이내로 작게 시작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루틴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내야만 수익 안착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려야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치명적인 디버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디버프는 에너지 고갈입니다. 본업에 쏟아야 할 체력과 집중력이 부업으로 분산되면서 결국 좀비처럼 변해버립니다. 그 결과는 본업의 성과 하락과 심각한 건강 악화. 부업으로 얻는 소액의 수익보다 본업 인사고과 하락이나 병원비 손실이 훨씬 큰 완벽한 본말 전도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는 엔잡러의 제일 생존 기술입니다. 두 번째 디버프는 더 치명적입니다. 바로 세금과 건보료 폭탄입니다. 여기 한 직장인의 비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연 8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냈지만 단순 용돈이라 생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죠. 결과는 세무서로부터 가산세 철퇴를 맞고 수익보다 더 큰 돈을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소득을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보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세금 구조 설계를 미리 해야 합니다. 핵심은 마법의 숫자, 연간 300만 원입니다. 내 부업 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깔끔하게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00만 원을 초과하면 본업 연봉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부터 세금 폭탄의 리스크가 커지죠. 무작정 매출을 늘리기보다 세후 실제 수익을 시뮬레이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모든 가이드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왜 엔잡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기회와 보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퀘스트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문제가 복잡해서 회사가 알까봐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서 같은 핑계 속에 멈춰 계실 건가요?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5년 후 여전히 단일 월급에 불안해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완벽하지 않아도 주 5시간씩 실행하며 5년 후 건전한 다중 파이프라인으로 삶의 주도권을 획득할 것인가? 구조는 이미 변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타이밍은 오지 않습니다. 가장 작고 가벼운 것부터 당신의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십시오.